자, 21번 보실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딱 보니까 이제 1, 2, 3, 4번 보기를 보니까 이제 세율 관련된 설명인 것 같아요. 그쵸? 뭐, 잠정세율, 합의세율, 협정세율, 기본세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정 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세율이다. 이미 사실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줄은 뭐라고 나왔어요?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세율이고 국회에서 제정이 되고 관세율표상에 기본세율과 함께 표시가 된다. 이 세율에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이나 이해관계인은 적용의 정지, 세율 인상, 인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답은 1번의 잠정세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잠정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일단은 어떤 물품에나 적용이 되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기본세율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기본세율은요, 우리가 자꾸 변동되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즉 뭐 수출입 거래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 물품의 세율은 얼마다 라고 딱 처음 알려주게 되면요, 그게 쭉 가야 되거든요. 바꿀 수가 없어요. 좀 힘들어요. 바꾸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안정성 때문에. 자, 근데 이 기본세율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품목, 뭐 과일이라고 할게요. 이 과일이 한국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해외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고 너무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뭐 농촌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과일류에 대해서 세율을 높이면 돼요. 높이면 되는데 문제는 기본 세율을 높일 수는 없으니까 잠정적인 세율을 딱 정해서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기본 세율 8% 대신에 20%를 적용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뭐 어떤 과일이다, 특정 과일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번에 농사가 조금 많이 안 됐어요. 근데 여전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과일을 원해요. 그러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그런 종류의 과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세율을 조금 낮춰가지고 국민들에게 공급을 조금 원활히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기본세율 8%인데 뭐 이걸 5%로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세율을 잠정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합의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행자 혹은 뭐 이제 여행자 말고 물품을 여러 가지를 수입하는 사람들이 있죠. A, B, C, D를 한꺼번에 수입을 하는데 세율이 8%, 뭐 10%, 12%, 7%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다 각각 나눠가지고 하기엔 좀 힘드니까 합의에 따라서 제일 높은 세율 12%를 기준으로 이거를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잖아요. 이 전체 물품의 관세율을 12%로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돈은 조금 더 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빨리 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적용하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합의에 따라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이게 합의세율이었습니다. 합의세율의 특징이 뭐였어요? 이게 과세관청하고 납세 의무자하고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높은 세율로 신고해서 통관이 완료가 됐으면요, 나중에 납세 의무자가 내가 이거 원래 8%짜리인데 12%에 신고했으니까 그 차액 돌려줘 라고 못해요. 그게 특징입니다. 합의세율은 합의한 거예요. 과세관청이랑 납세 의무자랑. 그래서 나중에 뭐 내가 이거 실수했다, 이거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협정세율, 뭐 이건 FTA 협정세율 기억하시면 되겠고, 4번의 기본세율도 보셨고, 답은 1번입니다. 자, 22번. 다음 중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간이세율 적용 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간이세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적용을 가끔 받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너무 비싼 걸 사오는 거예요. $600 초과되는 물품들을 사오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관세를 납부를 해야겠죠. 자,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본다면 A라는 물품, B라는 물품, C라는 물품이 있고 전부 다 관세율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관세하고 부가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주세가 부과된다라거나 하게 되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계산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여행자 휴대품이나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하고 부가세 이런 세율을 합쳐서 일괄적으로 몇 %를 납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간이세율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있고 아닌 세율이 있어요. 아닌 물품들이 1번 여행자 휴대품 또는 승무원 휴대품 이런 것들은 간이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2번에 수출용 원재료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수출용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간이세율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수출용 원재료는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면은 이 원재료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완제품 수출할 때 수입했던 원재료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세율을 뭉뚱그려서 하면은 환급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이세율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적용 대상이고 4번 탁송품 또는 별송품 이것도 적용 대상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3번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정무역에 대한 국내 산업보호 기능을 위한 탄력관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요거는 뭐예요? 불공정 무역에 대한 권리구제 방식. 근데 1번에 나와 있는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이거는 불공정 무역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량이 확 증가했어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국내 산업이 좀 피해를 입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수출 국가에서 봤을 때는요, 한국이 아무 이유 없이 본인 국가의 물품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신중하게 결정이 되고, 만약에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물품들에 대해서는 좀 세율을 낮춰주거나 이렇게 좀 보완을 해줍니다. 자, 다음에 24번. 다음 중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 납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고 납부 방식이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세관자에게 신고함으로써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일반적으로 크게 나눴을 때는요, 납세자가 직접 해당 물품의 가격이라든지 수량 이런 것들을 신고하고 세액 산출해서 납부하는 신고 납부 방식이랑, 그게 조금 힘들다라고 할 때는 세관장한테 좀 대신 계산해서 알려달라라고 하는 부가고지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었죠. 자, 1번은 신고 납부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고, 2번 부가고지 방식이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세관장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세관장이 해주는 것 부가고지 방식이고, 3번 관세 납세 의무자는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에 품명, 규격, 수량, 적용 3번, 세율, 납부할 금액, 감면조항 등을 기재하여 세관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물품이 들어왔다라고 할 때 물품에 대한 정보, 가격 이런 것들은 필수사항이죠. 4번, 세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수입신고하기 전에 만약에 심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품이 들어오는 것마다 다 세관 공무원들이 봐야 돼요. 이거 얼마고, 이게 어떻게 증빙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수입 통관을 수리해 줄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물량이 굉장히 지체될 거예요. 통관이. 그래서 일단은 형식적인 내용만 검토를 하고 수입 신고를 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5년치를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조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하기 전에가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하는 게 맞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특정 당사자, 즉 수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과거에도 유사한 그런 속임수를 쓴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신고한 경력이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하기 전에 심사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셨죠? 이론 시간에. 그거 참고하시고 답은 4번이 돼요. 자, 25번. 납세 의무자가 납세 신고를 한 경우에 관세는 납세 신고 수리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가? 납세 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세법에 그리고 대외무역법에 보면은 뭐 10일, 15일, 30일, 90일 규정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것들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눈에 정리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26번이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납세 의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올바른 것은, 납세 의무자는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지 1년 6개월 후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세관에 무엇을 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조건이 몇 개 나와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일단은 납세 의무자가 한대요. 그리고 수입 신고하고 나서 얼마나 지났어요? 1년 6개월이 지났네요. 그리고 과다하게 납부한 거예요? 아니면 부족하게 납부한 거예요?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정정, 보정, 수정, 그 다음에 경정 청구, 이렇게 네 가지 할 수 있었죠. 자, 근데 1년 6개월이 지났대요. 그러면 정정하고 보정은 해당되지 않겠죠. 뭐하고 뭐만 남아요? 수정 신고하고 경정 청구가 남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냈대요? 부족하게 냈대요. 그러면 경정 청구도 빠져야겠죠. 그래서 답이 수정 신고가 되는 겁니다. 요거 문제는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매회 출제가 돼요, 거의. 아마 우리 다음 시험에도 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수정 신고, 뭐 경정 청구, 경정, 보정, 그 다음에 정정, 이거는 기간하고 납 의무자까지 전부 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거 하나가 달라지죠. 세관장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정이었어요. 경정. 그쵸?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자, 27번.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와 동전의 합성어로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것으로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화폐가 아니라 온라인 거래상에서 쓰이는 가상화폐로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암호화폐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답이 나와 있죠? 그쵸?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자, 그래서 우리 뭐 전자무역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조금 넓혀봤을 때는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 놓으시면 좋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했다고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했다고 해서 못 맞추는 파트가 아니에요. 되게 복불복이 좀 심한 파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평상시에 조금 이제 기사라든지 아니면 뉴스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이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28번. 다음 중 관세법에 규정된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등의 업무용품 등에 대하여는 외교관 우대 관례에 따라서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우리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혜택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외교관들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번.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 영안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 지정 용도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양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면세하고 관면세 같은 경우에는요, 사후 관리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사후 관리. 이게 어떤 거였죠? 특정 어떤 용도라든지 아니면 사유에 따라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요, 해당 물품에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아니면 면세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었죠. 지금 그거 보고 계시는 건데, 자, 이런 것들도요, 사후 관리가 들어가 있는 규정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규정이 있었어요. 사후 관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 용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물품을 수입할 때 내가 그 용도에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조금 면제해달라 라고 신청을 했으면은 실제로 그 물품을 그 용도에 사용을 해야겠죠. 근데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감면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다시 납부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사후 관리 기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외교관용 물품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이 사후 관리 기간에 해당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감면세하고 조건부 감면세로 나뉘었는데,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사후 관리 기간이 있는 거, 무조건 감면세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거,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외교관용 면세 물품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규정이 조금 적용이 됐어요? 일단은 사후관리 기간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대신에 여기 지금 2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3년이에요. 3년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양수할 수 없어요. 즉 외교관이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물품을 받는 사람한테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 너 양수받을 수 없어, 이렇게. 그래서 사후관리 기간이 아니라는 느낌이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면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답은 2번이 되겠죠.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는 무조건 감면세에 해당한다. 4번, 양수가 제한되는 물품에는 자동차, 선박, 피아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29번. 다음 중 관세법에 규정된 세율 불균형 물품의 감면율로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감면율이 조금 나와 있고요. 1번에 보면은 2020년에 80%, 2022년에 60%, 24년에 40%, 25년에 3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25년 같은 경우에는요, 20%입니다. 이거 기억을 해 두시고,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30번. 다음 중 관세법에 규정된 감면세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종교단체, 자선, 구호시설, 평화, 봉사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이나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등을 위해서 특수 제작된 물품, 재활의료시설에서 장애인의 진단,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구 등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이나 재활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수급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복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 뭐 종교나 아니면 자선 아니면 장애인용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국가 차원에서 결정한 내용이에요. 자, 2번. 특정 물품의 면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특정 물품, 즉 어떤 물품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1번이나 아니면 이제 3번, 4번 아니면 아까 보셨던 외교관용 물품 이런 것들은 물품명이 정해져 있던 건 아니었어요. 혹은 물품의 용도가 정해져 있던 건 아니었는데 이 2번의 특정 물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사용하는 물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볼게요.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다른 감면세 조항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들을 모아서 규정하고 있다. 잔여 조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종마, 종묘 등 박람회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방사선 측정기, 단독 또는 합작하여 포획, 채집한 수산물 중 일정한 것, 외국의 원수, 가족, 수행원의 물품, 조난선박 해체제, 사고선박 항공기 수리물품, 올림픽, 아시안게임의 운동용구 등이 수입되는 경우 이에 대한 관세가 면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물품명이 딱 적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정 물품의 면세고요. 3번 환경오염 방지 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또는 처리하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하여는 수입시 관세를 경감한다. 또한 기술 고도화를 통하여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공장 자동화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하여도 일정한 율을 정하여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환경오염 같은 경우 요즘에 굉장히 좀 심하죠. 그렇죠? 국제적으로 문제가 많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환경오염 방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금을 줄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재수출 면세. 임대차 계약 또는 도급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내용 연수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 자, 이거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재수출 감면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재수출 면세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우리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재수출 면세하고요. 재수출 감면세 내용이 달라요. 근데 요거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여기에 추가해서 재수입 관련된 규정도 있죠?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자, 31번. 다음 중 관세법에 규정된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세를 납부하려는 때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자, 우리가 어떤 물품을 수입을 한 다음에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면 되죠. 그러면 수입신고가 되면요, 돈 안 내고도 물품을 갖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13일째 되는 날 관세를 납부하려고 했는데 천재지변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관세의 납세 의무가 소멸될까요? 아니에요. 언젠간 돈 내야 돼요. 그 천재지변의 사유가 사라지게 되면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게 아니고 답은 1번이죠. 2번. 관세 부과가 취소가 된 때, 관세가 부과가 딱 됐는데 이걸 수입신고를 취하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물품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안 내도 되고. 3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이거 뭐예요? 관세 부과 제척 기간. 개념 배우셨죠? 그렇죠. 그게 만료가 돼버렸습니다. 4번.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관세를 부과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징수를 안 한 거죠. 그런 경우에도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답은 1번이고. 자, 32번. 다음 중 관세부가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세 부과권이란 관세의 부과, 경정 등을 할 수 있는 과세권자의 권리이며 형성권의 일종이다. 2번. 원칙적으로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가 없다. 이거 원칙적으로는 5년까지예요. 그래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안 했다. 그럼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자, 3번.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이나 감면받은 경우.
즉 과세관청을 속인 거예요. 자료를 일부러 교묘하게 바꿔서 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감면받은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5년이고요. 지금 3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10년입니다. 10년. 원칙은 5년, 예외적인 경우는 10년. 근데 20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린 얘기가 돼요. 답은 3번이고 4번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다. 그래서 그 날부터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33번 볼게요. 다음 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정액 환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특례법, 우리가 줄여서 환급특례법, 환특법 이렇게도 불러요. 1번, 국가가 수출 물품별로 전년도 평균 환급액 또는 원재료의 평균 납부세액을 기초로 환급액을 책정을 하고 기업은 국가가 책정한 금액을 수출 물품의 제조, 가공에 소요된 원자재의 납부세액으로 보고서 환급하는 방법이다. 우리 이거 환급세액이라든지 계산하려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물론 이제 규모가 아주 되게 작아요. 예를 들면은 물품 10개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한 달에. 그러면은 하나하나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규모가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달에 몇만 개도 만들어내고 할 텐데 그거 원재료 투입량 대비 완제품이 몇 개가 나왔는지 이런 거 다 계산하려면요 굉장히 좀 힘듭니다.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담당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그러할 여력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액 환급 방법에 의해서 환급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1번이 그거에 대한 개념이고요. 2번 정액 환급 제도에는 간이정액 환급과 특수공정물품 정액 환급이 있다. 우리 연산품 배우셨죠? 자, 3번 간이정액 환급 방법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소요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얼마인지는 이제 실제 얼마 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표에 들어가 있는 금액으로 환급받는 거예요. 자, 4번 정액 환급률표에 적용을 받는 수출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정액 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 환급을 적용할 수 있으며 비적용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정액 환급률표 적용 신청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정액 환급률표에 따라서 환급을 받게 되면은 개별 계산 환급에 따라서 받는 금액보다 조금 적어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나 정액 환급 적용 안 하겠다. 개별 환급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받다 보면요. 돈은 조금 더 받을지 몰라도 그 투입되는 노동력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개별 환급 받다가 다시 정액 환급 받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제한해 놨습니다. 몇 년이에요?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34번. 다음 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납부세액 증명서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수출신고 필증, 2번 분할증명서, 3번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4번 평균세액 증명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2, 3, 4번은 아실 거고 1번에 나와 있는 수출신고 필증은요. 내가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우리 과세관청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품, 얼마짜리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내용에는요. 완제품 금액 얼마 이렇게만 신고가 돼 있고 그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원재료들의 수입됐을 때의 관세라든지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요. 그건 어디 나오겠어요? 수출신고 필증이 아니라 그 원재료들을 수입했을 때 신고했던 수입신고 필증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35번. 다음 중 관세법상 관세 조사를 받는 경우에
납세자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물품이 수입신고될 때마다 세관에서 이 수입세 얼마고 징빙서류 받고 이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몇 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한꺼번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국가에서 A라는 원재료가 안 나요. 근데 이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완제품을 원산지 증명서를 봤더니 거기에는 이 국가에서 A까지 생산이 됐다라고 하는 완전 생산 기준으로 원산지를 발급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관에서 요거 딱 포착을 해가지고 자 한번 증빙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단은 과세관청에서 수입자, 즉 납세 의무자한테 한번 조사를 나가게 돼요. 그럴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중복조사 금지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웬만한 경우 아니고서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를 성실하게 간주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어떤 특정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은 그냥 의심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실하게 자료 작성했고 성실하게 자료 제출했고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자, 3번 납세자 권리 헌장이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조사권 남용 금지, 조력을 받을 권리, 비밀 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조사권 남용 금지 있죠? 이것들은 세관 입장에서 납세 의무자한테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다라고 납세자 권리 헌장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 공무원이 이 조사를 나왔는데 조사권을 조금 남용하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물품, 지금 조사받고 있는 물품에 상관도 없는 다른 물품의 어떤 원가 정보를 요청한다. 이런 것들은 남용하는 거죠. 해당 권리를. 그래서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4번. 관세 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관세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36번. 다음 중 관세법에 규정된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과세전 적부심사가 뭐였어요? 과세전 적부심사. 이거는 아직까지 과세가 안 된 거예요. 즉, 세관으로부터 과세를 하겠다, 할 거야 라고 예고해주는 과세전 통지가 왔는데 이걸 한번 보니까 언제까지 과세를 하겠대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과세관청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말로 당신네들이 과세를 할 예정인데 그 과세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심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심사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 근데 우리가 한 거 맞아 라는 판단이 들면 뭐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과세 통지를 하겠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이 과세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 통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도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파트하고 요 파트를 잘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하고 과세전 통지 요거 연결시켜 두세요. 혹시 뭐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전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과세전 이렇게 외우세요. 요거 연결시켜 두시고. 자, 1번. 세관장은 경정 또는 부가고지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번. 납세 의무자는 과세 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는요, 대부분 다 30일 규정이에요. 30일. 그리고 다음에 뭐 심사, 심판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90일까지 늘어납니다. 15일은 현실적으로 너무 짧아요. 15일 동안 하기에는. 그래서 2번은 30일이 들어가야 돼서 답이 9. 3번,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 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관세청이 있고요. 그 아래 세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관장보다는 관세청장이 조금 더 높은 직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 자체, 즉 해석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가 공신력 있게 해석을 해줘야 될 때는요. 세관이 아니라 관세청에다가 신청을 해요. 3번 맞고 4번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통지해야 되는 일까지 딱 정해준 겁니다. 듀데이트까지. 자, 답은 2번이고요. 37번. 다음 중 관세법에 규정된 보세구역 외 장치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일단은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로부터 수입된 물품, 즉 아직까지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 외국 물품인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가 가능했어요. 반입이 가능했죠. 자, 근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요. 우리 보세구역이 아니라 외국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보세구역 외에다가 장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러한 경우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1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이거는 이제 수출신고가 수리됐기 때문에 보세구역 아닌 장치에도 장치가 가능했습니다. 2번,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보세구역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엄청 커요. 그런 경우. 3번,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화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걸 다 허용을 해주면 모든 화주가 다 신청하겠죠. 그렇죠? 안 되고. 4번, 검역 물품, 우편물, 압수 물품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답은 3번이죠. 자, 38번. 다음 중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사인의 신청에 의해서 주로 사인의 토지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특허한 장소를 말한다. 자, 일단은 세관장이 특허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 특허보세구역이에요.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몇 개 있었어요? 5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판매장, 건설장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2번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맞습니다. 3번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6개월 플러스 3개월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지정장치장은 수출입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장소이므로 내국 물품을 장치할 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우리 지정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지정장치장, 하나는 세관검사장. 39번 갈게요. 다음 중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딱 해줬어요. 보세 판매장, 우리 일반적으로 면세점이라고 하는 딱 그거를 내줬는데 뭔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면세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막 내요. 그리고 좀 현재 트렌드가
중소기업을 조금 위주로 면세점을 많이 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대기업인데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냈어요. 지정을 받아가지고, 특허를 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취소되겠죠, 취소. 자, 2번. 2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 반입 등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3회입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3회 이상.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3번. 2년 이상 물품의 반입 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 보세 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면세점에서 아무런 물품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면세점이 있는 이유는 면세 물품을 팔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구역에 물품이 안 들어가요. 2년 동안. 그러면 당연히 특허 취소해야겠죠. 4번 운영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뭐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취소가 됩니다. 자, 40번. 다음 중 수입신고 전 물품 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물품을 즉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세관장에게 즉시 반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고요. 2번.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고는 해야 되니까. 3번.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해야 하고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 관세 납부하는 기간은 신고 납부한 경우, 그 다음에 부가고지한 경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마지막에 보신 요 케이스하고 해서 전부 다 15일 기준이었어요. 그렇죠? 조금 달라지는 건 뭐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보정신고를 했다, 수정신고를 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날까지 납부를 했었죠. 그래서 3번도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답은 3번이고 4번.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는 세관장이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무역 규범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